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한샘 운용력, 토마토 투자클럽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원익 IPS, 두 번째 용의자 KC 그린홀딩스, 세 번째 용의자는 LG 생활건강. 네,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원익 IPS, 그의 알리바이는 장기 이평선 돌파, 바닥 확인 후 추세 전환. 네, 원익 IPS 오늘 6%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금의 현재 시점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알리바이가 이평선 돌파 맞아요. 네. 알리바이가 일단 맞고 바닥 확인은 추세 전환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바닥 확인이라기보다는 중장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알리바이 자체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바닥이다, 진바닥이냐 아니냐의 이제 부분이죠. 일시적이냐 아니면 한 번 더 하락 가능하냐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위험으로 분류는 하겠습니다만 네. 체포성 위험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원익 IPS를 체포했다. 굉장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발을 많이 네, 하실 것 의아해 같아요.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가 나오죠. 네. 원익 IPS는 이쪽 업계로 따지면 금수저예요. 특히 지금 뭐 삼성 쪽에서 계속 미뤄져 가면서 매년 20% 전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체포성으로 보는 거는 네. 부모에 해당되는 삼성 분야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먼저 OLED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가 앞으로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채용하기로 했고 TV 쪽도 이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텔레비전,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텔레비전보다 4배 정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화질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뭐 2~3배 정도 뛰어나고요. 당연히 이제 비싸겠죠, 문제는. 근데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화질을 갖고 텔레비전도 만들으니까 스마트폰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OLED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혼자 만들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LED는 LED인데 유기 화합물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감이나 이런 게 뛰어난데 문제는 뭐냐면 파나소닉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 미국에 있는 회사들 전부 다 OLED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국제 표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쪽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국제 표준에서 이 경쟁자들이 원치 않았을 때는 혼자 고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급등 나온 이유는 애플이 이걸 채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수요가 해결이 된 거죠. 네. 문제는 과연 그것이 이 종목이 다시 OLED 분야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원익 IPS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도 이쪽으로 또 만약에 뛰어든다면 최대 수혜지만 네. 그렇지 않고 뛰어들까 말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으면 이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만 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익 IPS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위험군으로 분류해놓고 좀 더 관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조금 더 관찰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에서 체포에 가까운 위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김대복 전문가님께서는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알리바이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121선 돌파해서 중기 추세를 넘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20, 60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니까 이것은 뭐 근거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업체이면서 OLED 장비 업체예요.
근데 이제 OLED 업체들이 사실은 1개월 이상을 계속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지금 현재 그 원익 IPS가 늦게 뒤에 동참한 것은 OLED 쪽의 시장 흐름을 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OLED 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라이 에처나 그 물류 장비 쪽에서는 수익이 계속 납니다.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OLED의 증착 장비나 봉지 장비에 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향이죠. LG향이 아니고 삼성향이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 OLED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진출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장비 업체 장비 쪽에서는 지금 이제 내년도에 조금 그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OLED 쪽은 계속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공정 업체들과 비교해 볼 때 이 회사는 밸류적인 어떤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많이 OLED 쪽이 많이 올라 있어서 가격 조정 이후에 재상승할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석방에 가까운 위험으로 저는 분류합니다. 1차 근거는 차트 일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간 차트 잠깐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내 기관들이 1개월 동안 매매했는 금액이 주수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돌파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지만 201선을 딱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11,500원대에서는 매도 압력이 있고 아래에서 10,000원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나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는 것은 제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대적인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놓은 이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글로벌 기업 안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조금 있죠. 노란색 표시했는 이 부분인데 특히 이제 시가총액은 볼 필요가 없겠고 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9.5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의 어프라이즈 멀티 리얼즈 두 번째인데 이쪽을 보면 16.2배죠. 금년도가. 그렇다면 여기에 매력도가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으로 ROE에 대한 이런 자기자본 이익률이 탁월합니다. 결국은 이제 히다치나 지금 현재 어프라이즈 멀티리얼즈나 지금 현재 TL에 비해서 18.5배, 18.5%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자본 이익률이 18.5%로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년도의 실적은 분명히 인적 분할하게 되면 실적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많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17라인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17년도 되면 본격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조금 부담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석방에 가까운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일단 알리바이 자체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OLED 업황이 호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중기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이 OLED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대기 후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기대감일 뿐 그것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높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원익 IPS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KC 그린홀딩스. 그의 알리바이는
환경산업 성장세, 상승 동력 충분. 네, KC 그린홀딩스 환경산업의 대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대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이 KC 그린홀딩스의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환경산업이 앞으로 성장세이기 때문에 내가 나 올라갈 수 있다. 네. 지난 5년간의 부진을 딛고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알리바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을 쳐주는 시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아예 좀 좋은 종목이니까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먼저 KC 자회사인 KC 코트렐이 수주가 작년도에 2,480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연도는 벌써 3,300억까지 수주를 이미 따놨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죠. 자, 그리고 3분기까지 환경설비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내년도죠. 20% 정도 매출 성장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당겨주고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KC 코트렐 같은 경우 주가를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실적은 좋을 것 같지만 국제 유가가 30달러예요. 그렇죠? 100달러에서 30달러. 먹고 살기 힘든데 다 같이 좀 매연이 좀 나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네. 뭐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두 번째 순위가 되는 거지 첫 번째 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이제 환경 문제도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갖고 하는 건데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세네 번째로 밀리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종목들 트렌드가 이쪽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네.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는 없나요? 준비된 자료는 있는데요.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위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김대복 전문가님께서는 이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환경산업, 지금은 약간은 좀 뒷전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글쎄, 뭐, 환경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임에는 틀림없죠. 틀림없고, KC 그린홀딩스는 그러한 관점에서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업황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시장 흐름에서 얼마만큼 상승할 거냐, 이렇게 보면, 이건 좀 미지수가 많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리바이는 환경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것은 저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KC 코트렐이죠. 방금 전에 이제 운용력께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냥 흡사한 이런 내용이죠. 결국 이제 올해 그 매출액이 코트렐 쪽에서는 1,800억 정도가 나왔고 영업 적자가 이제 한 47억 정도 나왔어요.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결국은 2016년도에 가면 오히려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2,120억에 영업이익이 한 73억이 난다. 자회사의 코트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트렐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상승의 이런 흐름들로 나와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이 회사의 그 홀딩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환경 플랜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쪽에서 수주의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근데 중국이 2017년도에 탄소 배출권을 도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도, 17년도로 가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미 이제 올해 중국의 이제 한중 철강 단지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여기를 포함해서 환경 플랜트 사업에 일단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환경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올해도 640억에 156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지보수하는데도 78억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KC 코트렐의 지금 현재 그 수주 현황인데요. 최근에 그 2013년도에 수주가 고점을 딱 찍고 나서 그때 이제 약 한 3,800억 이 정도의 그 고점을 찍고 나서 3년 연속으로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이어 수주가 계속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올해 말로 가서 내년 초로 보면 약 한 3,300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잔고가 내년도에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코트렐의 영업이익을 내면 자회사 코트렐의 적자가 지금 현재 모회사의 지금 이 부분들 마이너스 요인이 오히려 흑자로 전환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환경에 관계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이런 시장 심리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현재 석방형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은 서로 결론적으로는 일치하긴 했습니다. 일단 3분기 환경 서비스에 대한 설비를 투자를 완료한 상태고요. 때문에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환경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조금은 역부족이다. 현재 경기가 비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결론이 났습니다. KC 그린홀딩스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LG 생활건강. 그의 알리바이는 내년 중국 현지 사업 본격화, 꾸준한 추세 상승. 네, 화장품 브랜드 후에 이어서 숨이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이거를 계기로 꾸준히 추세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중국 현지 사업 본격화,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현지 사업 본격화라는 그 배경의 이면에는 중국 경제가 좋을 것이다라는 곡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네. 만약에 거꾸로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현지 사업 본격화 투자한 것이 적자로 돼가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를 안 좋다고 보고 네. 과감하게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LG생활건강 체포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과감하게 좀 체포할게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7% 전후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2016년도 중국은 1945년 전후 2차 대전 끝나고 공산주의 체제 이후에 한 번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기 불황, 구조조정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네. 이제 중국이 그것을 한번 부동산 경기 급락과 더불어서 당할 때가 됐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대감이 모두 이미 LG생활건강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중국 관련해서 LG생활건강 체포하도록 할 텐데요. 네. 신고점 나왔죠. 네.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저는 공매도까지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먼저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러한 징후들은 면세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매출은 사상 최대일지 모르겠지만 금액적으로 매출 성장률은 그러니까 매출은 최대로 늘어나요 지금 사상. 네. 그럼 매출 성장률은 50%에서 100%에서 100%에서 150에서 100, 70. 그다음에 지금 50대로 떨어졌죠. 반대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제 미분 형성 델타를 본 건데, 그래서 저는 저런 면에서 주가 신고점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가 성장 정체가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LG생활건강 과감하게 신고점 하에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신고점을 달성하긴 했지만 과감하게 체포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김대부 전문가님께서는 LG생활건강 이 알리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알리바이는 맞죠. 중국의 현지 사업을 본격화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의 숨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런칭한 이후에 중국의 매출이 금년도에도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 국내 중국인 관광객 수, 우리가 인바운드 관광객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8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최저점을 찍고 9월 달과 10월 달, 11월 달, 8월 달에 거의 20만 명까지 정도까지 근접해서 내려갔다가 11월 달에 지금 현재 한 60만 명을 회복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제 수급 개선,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현지 사업에 대한 본격화의 문제인데 중국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화장품 사업이 계속 이제 2015년도에도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고 금년도 내년도에도 약 한 3천억 정도까지 중국의 산업이 진출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화장품의 어떤 매출액 비중 자체 전체로 봤을 때는 10%에서 15% 남짓한 이런 흐름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보면 일간 차트이죠. 추세적인 이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그러니까 상반기죠. 6월 달인데 6월 달 저점 41만 원을 찍고 나서 계속 1년 6개월 이상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100만 원대에 넘어서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 종목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1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120만 주 그리고 2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23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받침이 돼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미 일정 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시장 흐름에서 과연 이 토마토를 사랑하는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서 돈을 얼마나 남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건 좀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시장을 많이 반영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종목은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중국 현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의 인바운드 관객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사업에 대한 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7%대로 둔화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또 중국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기대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체포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LG생활건강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게도 두 수사관 모두 석방의 의견을 제시한 용의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용의자와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또 다른 수사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